올해 독감이 10년 만에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 추워지고 감기 기운이 조금만 와도 몸이 쉽게 지치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생강차를 챙겨 드시곤 하죠.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독소를 빼주고 심지어는 신장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흔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신장에 좋다고 믿고 생강을 너무 진하게 너무 자주 드시다가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나 몸이 더 피곤해진 분들도 계십니다. 생강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재료지만 모든 분께 모든 상황에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 혈압이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생강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조심해야 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강이 정말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확인된 5가지 효과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편안해지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정보가 아니라 오직 연구와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된 내용만 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그 한 컵의 생강이 정말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었는데 고혈압과 당뇨를 오래 앓다 보니 검사에서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며 생강이 독소를 빼주고 신장을 깨끗하게 한다는 글을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강을 아주 진하게 끓인 물을 큰 컵으로 드셨습니다. 약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 혈압약을 하루 이틀 건너뛰기도 하셨죠. 몇 주 뒤 그분은 속이 자주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일정하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강 때문이 아니라 생강을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과하게 드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은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무조건 많이 먹으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분과 비슷합니다. 생강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양방법 상황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이 신장에 정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특히 알아야 할 핵심 원리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생강이 신장과 관련이 있을까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하루 종일 피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정수기의 필터가 점점 약해지고 혈압, 혈당, 염증 같은 부담이 쌓이면 신장은 훨씬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생강에는 진저로쇼가올 징게론 같은 강력한 한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에서 과도하게 생기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데 이 두 가지는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강은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불씨를 조금 꺼주고 신장이 해야 할 청소 작업을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에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강이 신장병을 치료한다거나 손상된 신장을 되돌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덜 피로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생강의 신장 건강 5가지 효과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 안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고 필터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점점 지쳐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 곳곳에서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만성 피로가 있는 어르신들은 몸속 염증 수치가 더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벼운 한겸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강은 신장이 맞서 싸워야 할 불씨를 조금 줄여주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지만 과하게 쌓이는 염증을 완화해 주어 신장이 덜 지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몸속에 녹이 슬고 부품이 마모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신장 세포와 혈관이 빨리 손상됩니다. 생강은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생강 속 성분들은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줄여 신장 세포의 손상을 늦추고 신장 주변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작용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강은 신장의 필터가 너무 빨리 닳아버리지 않도록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혈당이 자꾸 치솟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면 신장의 미세혈관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생강은 여러 연구에서 식후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부드럽게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생강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는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강은 혈당의 요동을 살짝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 신장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된 어르신들은 이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신장 보호에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무엇보다 혈액이 부드럽게 잘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흔들립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혈압이 들쭉날쭉한 분들에게 순환이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론 생강이 혈압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혈류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보조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도 피가 잘 공급되는 환경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화 기능은 신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면 발효가스 독성 대사물이 더 많이 생기고 이 부담이 결국 신장으로 넘어갑니다.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음식이 정상적인 속도로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횟수가 줄고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노폐물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쉽게 표현하면 생강은 위장의 정리 속도를 빠르게 해 신장 쪽으로 밀려오는 부담을 줄여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생강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5가지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권장 섭취량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가루 기준으로는 하루 0.5일기 정도, 생강 생것이라면 2부, 소기, 즉 얇은 생강 조각 3개가 적당합니다. 대부분의 분들께 하루 최대 4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둘째, 드시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식후에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복에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진한 생강차보다 음식 속에 소량으로 넣어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조심해야 할 분들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 월페린, 에스피린 등 혈당약을 복용 중인 분들, 담석이 있는 분들, 윗궤양 만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생강을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을 주요 치료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향을 더하는 정도로만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생강은 신장을 편하게 하는 아주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라는 부분을 7, 14일짜리 간단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3일, 1, 3일. 에는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 한 끼에 얇은 생강 1, 2조각만 넣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다음 4일, 4, 7일. 에는 식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 1, 2조각을 넣어 부드럽게 우려 드셔보세요. 속이 불편하지 않다면 하루 한 번 정도 꾸준히 드셔도 좋습니다. 8, 14일에는 생강을 음식과 차로 하루, 아알 2회 자연스럽게 섭취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진하게가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양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2주 루틴만 지켜도 신장이 느끼는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고 몸 전체의 순환과 소화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신장을 직접 치료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신장이 덜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만성 염증을 줄이고, 둘째,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세포를 보호하며, 셋째,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넷째,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돕고, 다섯째, 소화를 편하게 해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과량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소량을 천천히 몸이 편안한 범위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신장이 약해 걱정하시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또 댓글로 생강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어떤 건강 주제가 궁금한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